네, 안녕하세요. 머니버디입니다. 제가 예전에 하락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어요. 그 영상 올린 지가 한 두어 달 됐나요? 그때 이제 이 질병 사태로 우리 증시가 진짜 크게 출렁거리면서 하락세를 그릴 때 그때쯤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있고 나서 지금 되게 많이 회복을 했죠. 그리고 이게 지금 상승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식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. 지금 우리 증시가. 물론 이제 뭐 예전에 그 지수를 다 회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모멘텀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,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도 좀 있고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도 있고,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그 수혜를 입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금 충분히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에 돼 있고, 그리고 뭐 수익을 내기에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? 그때에 비하면 정말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는데,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또 금방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. 근데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상승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액입니다. 증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.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1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10만 원으로 해야 돼?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. 근데 이제 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, 상승장에서는요, 주식을 어지간히 이상하게만 안 하면은 돈을 법니다. 그냥 뭐 어떤 주식이든 사도 돈을 버는 때가 있어요. 물론 지금이 그런 시장이라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제 영상을 그런 시점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그냥 샀는데 그날 안 벌려도 2, 3일 들고 있었더니 막 쭉 올라가서 수익이 나서 나온다던가, 막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승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, 내가 잘하는구나. 역시. 막 이러면서 야, 그래, 내가 이렇게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네. 역시 이렇게 하니까는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그런 일종의 좀 자신감이 막 차오르는 그런 시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게, 그동안에 이제 내가 뭐 100만 원으로 했으면은 뭐 하루에 만 원, 2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던 거를, 여러분 이제 늘려볼까? 200만 원, 300만 원,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늘립니다. 늘리는 과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내가 뭐 한 종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두 종목을 하게 되고, 세 종목을 하게 되고, 뭐 한 종목에 100만 원씩 넣고 있었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 종목에 200만 원, 300만 원 넣게 되고, 넣게 되는 과정도 약간은 좀 물려 있을 때 물타기를 막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노리게 되고, 여러 가지 패턴으로 증액을 하게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도 돈이 벌리는 그런 시점에 증액을 막 해서 기분 좋게 수익금이 막 늘어나던 그런 시점에 이 상승장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.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쌓았던 경험으로 상승장이 끝났을 때도 대처를 잘해서 뭐 손실방어를 한다던가,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?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그냥 거의 다, 그냥 모두 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주식을 이제 시작한 그런 초보 투자자라면은 그냥 모두 다 그런 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금액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나중에는 막 빚까지 져가지고 막 빚 1억 지고 막 그렇게 막 망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래? 처음에 10만 원, 20만 원 소액으로 했을 때, 깔짝깔짝 했을 때는 수익이 막 잘 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했던 패턴 그대로 해서 금액을 막 늘려서 더 큰 수익을 내야지, 혹은 이제 손실을 좀 방어해야지, 막 그런 식으로 금액을 늘리다 보면요,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애초에 그 큰 금액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는데, 그걸 모르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돈을 계속 늘려 나가다 보면은, 상승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진짜 최악인 게 뭐냐면, 늘리고 그러다가 수익은 계속 내는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늘려왔던 이 모든 금액이 다 물려가지고 하락곡선을 그리게 되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돈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. 남은 현금도 없고 돈을 길러오기도 불안하고, 왜냐면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. 여기에 이제 막 화이팅을 해서 신용 쓰고 론 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서 여기다 돈을 꼬라박기 시작하면 하락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타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주식이 망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,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정말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 계좌를 망가뜨리게 되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가게 되는데, 그 시발점은 대부분은 이런 상승기 때,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 돈을 넣으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그런 경우를 맞게 되기 때문에, 제가 상승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,
무분별한 증액을 꼽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얘기들이에요. 다음 얘기들은 종목을 막 늘립니다. 상승기 때 한두 종목으로 수익이 막 나잖아요. 근데 상승기라고 해서 내가 사면은 바로 오르고 사면 바로 오르고 그러나요? 좀 며칠 뭐 하락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약간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. 그 지루한 동안에 뭐예요? 옆에서 다른 종목들이 막 가죠. 나는 오늘 마스크주가 갈 것 같아서 딱 사놨는데 갑자기 무슨 뭐 수소차 관련주가 막 간다던가 뭐 대북주가 간다던가 다른 테마가 막 움직이고 다른 섹터가 움직이게 되는 걸 보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. 나한테 여유 현금이 있는데 그래 이건 조금 들고 있으면 어차피 좀 수익이 날 것 같고 여기 이제 내가 다른 섹터에다가 돈을 좀 넣고 다른 테마에다 돈을 넣어서 오늘 당장 좀 수익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늘리게 됩니다. 운이 좋아서 그 종목이 당일에 바로 팔려가지고 수익이 나면 너무 좋지만 또 이게 물려버리는 경우도 생기죠. 그럼 또 돈이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 갈 종목은 뭘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종목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 비싼 돈 내가지고 리딩 받으면서 이거를 돈 내면서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, 내 계좌에 물린 종목이 30개, 40개, 50개, 80개, 100개. 저희 이제 클럽이란 걸 하잖아요. 제가 투자 클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진짜로 종목이 100개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.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하다가 100개까지 하셨나요? 라고 하면은 뭐 리딩 받았던 분들, 증권사에서 공짜로 막 그런 거 뭐 해주는 거 있거든요. 리딩처럼 종목 추천해 주는 거, 종목 추천해 주는 거 좋아서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근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식을 되게 매크로처럼 정해진 수순대로 잘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. 그 코스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종목수가 막 늘어나는 거, 백화점 매매가 돼버리는 거.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종목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어디까지나 내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내 계좌가 유리하게 굴러갈 수 있는 정도로 분산을 해서 하는 거지, 막 20개, 30개, 100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뭣도 아니거든요. 이런 거 이제 물론 저도 과거에 막 햇병아리 시절 때는 많이 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실력이 늘긴 했지만,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실력이 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린 돈도 꽤 커요.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고, 잃어버린 시간.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게 나는 그런 시간 버리는 거, 돈 버리는 거 최소화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.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 싫어서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, 지금 말씀드린 거, 뭐 상승기라고 해서 함부로 증액을 한다던가 종목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경거망동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, 상승기 때는 좀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. 막 잘 되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을 거고, 좋은 결과를 떠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상승기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,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 거는 필요해요. 그러니까는 상승기 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거대로 해서 너무 겁내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잘못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그런 액션은 해야 되는데 뒤가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남은 현금 다 몰빵한다던가.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몰빵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더 이상 현금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현금이 없는 상황은요, 하락한 상황에서 맞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. IMF 같은 거 와서 증시가 반에 반토막 같은 게 났는데 그때 내가 현금을 두둑하게 들고 있다.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? 계속 현금 들고 있을 건가요? 그걸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투자하고 나면 나한테 현금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. 근데 상승기 때는 뭐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냐에 따라 다르지만 상승기 때는 그래도 이제 뒤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좀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.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몰빵을 하면 안 될 것이고,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스치면서 말씀드렸는데, 상승기라고 해서 너무 이제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던가, 아니면은 지금 다들 고점에서 막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.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고 막 지금 수급이 막 몰려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왠지 넣으면은 단타 쳐서 막 수익 막 낼 수 있을 것 같고,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, 그런 상황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 괜히 막 바닥에 있는 걸 잡는 거예요.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거, 떨어지고 있는 거. 내가 이걸 잡으면은 떨어질 때 얘네들은 바닥을 다지고 나중에 올라가겠지. 저 고점에 있는 걸 산 애들은 상승기가 끝났을 때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내 주식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, 자,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.
그냥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뭐 세력이 억지로 막 눌러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,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력이 일부러 누른 건지 인위적으로 누른 건지 원래 뭐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.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주식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상승기 때 안 오르는 주식들을 붙잡고서 안전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. 뭐 우량주 중에서도 좋은 섹터가 있고 안 좋은 섹터가 있잖아요. 근데 굳이 안 좋은 섹터에 있는 주식에 붙잡혀서 기회를 다 날려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상승장에서 너무 이제 소심한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건데, 소심한 투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만,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현금만 들고 있는다던가, 이제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, 뭐 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긴 뭐하니까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만 막 사 모으고 있다던가, 남들 다 상승장에서 돈 벌고 있는데, 뭐 그러다가 이제 상승장 끝날 때는 얘는 그럼 이제 바닥 뚫고 지하실로 가는 그런 일만 남았을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소심한 투자는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. 아무것도 안 하는 거, 현금만 들고 있는 거, 뭐 이런 경우에도 남들 먹을 때 못 먹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조금 정리를 하자면,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시기에는, 지금도 이제 약간은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그리면서 오르고 있는데, 이런 시기에는 뭐 특정 섹터들이 잘 나간다던가 자금이 순환됐다던가,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잘 그 타이밍만 잘 맞춰서 주식을 매수를 하면 당일에도 꽤 훌륭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.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너무 겁을 내서 너무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먹을 때 못 먹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, 나중에 그러다가 잃을 때 더 크게 잃겠죠. 그러니까 이제 벌 때 좀 많이 벌어놓는 그런 것도 전략이 돼야 되는데, 상승장이라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해도 안 될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뒤가 없이, 완전 뒤가 없이 나는 그냥 지금 아니면은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몰빵하면서 종목들 막 늘리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,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되겠지,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떻게든 되겠지, 이런 생각으로 계속 돈을 넣기만 하면 그 계좌는 이제 그 나의 자산을 늘려주는 그런 뭔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이 되는 거죠.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. 내 모든 돈이, 내 모든 열정이, 내 모든 미래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상승장 때는 더 유난히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, 계좌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현금 비중을 맞춰가고,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를 좀 철저히 하고, 뭐 그런 식으로 좀 뒤를 생각하는 전략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건 뭐 뒤를 생각하는 거는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지만, 하락장 때는 오히려 나아요.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오히려 계속 돈을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선순환적인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데, 상승장 때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좀 주의를 유의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좀 요즘에 뭐 이렇게 상승장 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딱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시즌이긴 하지만, 그래도 지난달쯤부터 해서 한 달 남짓 우리 주식시장이 쭉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, 요즘 같은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, 뭐 제 채널에서 항상 그렇듯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. 오늘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이런 것들 주식을 잘 할 줄 아는 분들은요,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다 해도 될 거예요. 그냥 자기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면은.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. 자기 힘으로 능동적으로 그걸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,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,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하고 저런 거 다 피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.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좀 고민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,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. 그리고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 오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어요. 근데 그 클럽은 단순하게 그냥 리딩하고 수익 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쌓아주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훈련을 해주고, 뭐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그 과정에서 수익도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뭐 긍정적인 되는 방향으로 경험을 계속 쌓는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,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도 요 유튜브 통해서,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던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구독,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